경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락 이을 경자 이어지죠. 계속 머리도 발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순환하겠죠. 근데 그 경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 그 다음에 담, 쓸개를 말하는 겁니다. 쓸개, 담, 그 다음에 심포. 이 심포가 뭐냐면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자기 그 주먹만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다면 막이 있죠. 그 막을 심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포가 경락상으로 말. 일반 그 양방에서 말하는 것은 심포가 없어요. 한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방에서 그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그것을 뭐냐고 하냐면은 심포라고 해요. 심포. 그래서 이제 심포경이 어디서 출발하는 심포경은 그게 이제 음해장구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심장까지. 그래서 여기 정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신경을 썼더니 좀 가슴이 답답한 그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 한 방울 살짝 내리면 가슴이 확 뻥뚫리죠. 왜? 심포로 심장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음심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새끼 그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안쪽 바깥 말고 안쪽에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 심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심장까지. 그래서 이 심장에 관한 이 경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경락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그런 병이 있어서 이 약재를 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효능, 활혈행기라고 했습니다. 활혈행기. 왜 한자를 적어놨냐면은 한방은 한자를 써놔야 이해가 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한자를 쓴 겁니다. 활혈행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거풍지통. 이 거풍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람풍자잖아요. 이게 옆에 거자가 털거자예요. 털어버린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서 차가운 한사, 풍 아시죠? 풍. 봄은 풍의 계절, 바람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차가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중풍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 풍이 들어왔을 때에 그 풍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에도 이 성궁이라는 약재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거풍지통. 그 다음에 그 풍으로 인하여서 온 이제 통증. 통증이 뭐냐면은 우리 몸이 온몸을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차가운 한사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안 통하겠죠. 겨울에 얼음이 흘러서 물이 오는 것처럼 여름에 풀어지죠. 물론 너무 뜨거워도 굳어지지만 너무 차가워도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가운 한사가 들어와 가지고 피가 엉겨서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관절의 통증, 관절통, 그다음에 뭐 신경통, 그다음에 허리고 그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옛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자 신지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허리 어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허리 죄송합니다 뒤를 보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허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추가 5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허리가 있죠. 그 허리 안쪽에 콩팥이 있어요. 콩팥. 다시 말해서 허리는 콩팥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자 신지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요통이 있고 뼈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약하냐? 이 신장, 콩팥. 여기 신장이 약한 거예요. 신장은 뭐를 생산하냐 하니까 뼈를 이 뼈골자인데 뼈에 골수를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콩팥이 약하면요, 요 통이 자라고 뼈저림이 자주 와요. 그래서 뼈가 잘 불어. 애들 같은 경우도 잘 넘어져서 뼈가 잘 부러지죠. 그 뭐냐면 모두가 다 신이 허한 거예요. 신. 그러니까 허증. 하다가 말이죠. 뭐가 하냐? 콩팥이 허해서 골수가 충만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뼈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콩팥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튼튼하게. 예, 허리를 튼튼하게 골수를 충만하게 하려면 콩팥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때에 당기란 약재를 맨 먼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백작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따가 이제 있어요. 저기 해모임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겠는데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오늘 천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모임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한 가지 더 숙지왕이 있습니다. 숙지왕. 지난 우리가 그 당기 공부할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왕이라는 것을 말려서 9번 찌고 말리고 한 것이 숙지왕. 그래서 한약재면 검게 나오죠. 그 검은 것이 뭐냐? 숙지왕이에요. 숙지하려면 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숙지왕이 이 허리뼈, 다시 말해서 골수를 생기게 하는 그 콩팥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될 약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산후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만은 산후에 오로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쓰는 약이 뭐냐면은 당기, 천궁, 백작약, 숙지왕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절대로 약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 방에다가 이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가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도 건강원에 이제 약을 맡기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진맥그래서 약을 이제 지금 처방전해서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약만 맡기면 되는데 약을 내린 기계는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안 했는데 이 건강원에서 보면은 제가 약을 맡기러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이렇게 약이 진하게 해야 되는데 연하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왜 약을 자꾸 이렇게 연하게 하느냐, 우리는 막 진하게 하는데 진하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약은 음식은 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줘야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한테 만약에 우유를 준다 할지라도 나이에다 차등을 주고 소화력도 있는데 무조건 막 우유를 갖다가 막 뭐 그냥 막 한 컵에 두 컵 줄 겁니까? 그러지 않죠. 보고 반을 줄 수도 있고 뭐 2분의 1을 줄 수도 있고 아무나 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그런 몸의 이상에서 약을 먹을 때도 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진하게 주면 그 약을 먹고 이게 탈날 수 있다고 말이죠. 처방을 왜 합니까? 그 사람 몸에 맞게 해서 그 사람 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그 질병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진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식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터미컬을 먹고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를 하는데 반드시 이런 지역에 무슨 지역에 있어야 되냐면은 그 설명서에는 하루에 2알씩 2번을 먹으라 써져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하루에 1알씩 해서 일주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한번 실험해 봐요. 이런 성분의 약이 들어가면 괜찮을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괜찮네? 또 먹어보는 거예요. 괜찮네. 일주일 먹었죠? 아 괜찮아. 왜? 일주일 먹었지 이 상품 괜찮아.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하루에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의가 왔을 때에 한약을 드시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하루 아침 저녁 2번 드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한 포만 드십시오.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 먹고 뭔가 반응이 오면 거기서 조절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해서 하루 2번씩 처음부터 먹으면 몸이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가을에 찬바람쯤 불면은 사람들이 그 예방주사 맞죠? 백신. 네. 독감 백신. 독감 백신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백신이 뭡니까?
세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약간의 세균을 먼저 사람들에 주입을 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백신의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몸에 열감이 있다든지 그 세균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안 되면 주사 안 놓습니다. 그것만이 예방 백신 맞아서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할지라도 항상 제가 뭐냐, 약국도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환자들 만나서 저가 아무리 다른 사람 물어봐도 저처럼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조건 2번씩 먹으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에 다 집안에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맥을 하거나 진단하나 그런 것은 이제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하루에 2번 먹으라 했으면 한 번 드셔보시고 2알 먹으라 했으면 한 알을 먹어봐가지고 일단은 내신의 반응을 보고 가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2알을 먹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만 일단 하나 반을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 반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또 반을 해서 2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설명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서 기본은 쓰는 거지, 나머지는 내가 먹으면서 지혜롭게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완전히 전문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설명서도 없어요. 여러분 약국에서 약 한번 사고 보면 그런 설명서가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한 말을 해도 야, 이분이 건강식품을 취급해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먹으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이건 차등화된 건 뭔가 차별화되어 있네. 벌써 브랜드 가치가, 이게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애터미의 브랜드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바꾸는 나갔죠. 예. 그럼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수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콩팥을 좋게 하려고 하면, 벌수를 생기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피로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수생목이죠. 이 수생목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콩팥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이제 입춘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2월 내린가 2월 3일 5일가 되면 입춘이죠. 네. 예. 그런데 입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문턱에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수생목, 이게 콩팥은 간과 상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생과, 그러면서 간의 어머니가 콩팥이에요. 그러면 콩팥의 이게 어머니의 자식은 누가 되겠다? 당연히 간이 되겠죠. 간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힘들어지냐면 이 간부터 힘들어지게 됩니다. 간. 그러니까 이 간부터 힘들어지면서 이제 이 콩팥도 힘들게 되면서 어디를 올라가냐 하면은 심장으로 열기가 올라갑니다. 심장, 마음 심장, 심장. 그러니까 화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불이 붙었냐면은 이 목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다시 말해 화가 붙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열이 나요. 열이 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원리를 제가 다음 절 때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자, 여기가 화를 받게 되면 간에 잘 통해야 될 그 피, 쉽게 말해서 혈이 통하지 않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기가 있겠죠. 그때는 소화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단기할 때. 그러면 거기에 뭘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밀크시스. 그렇습니다. 밀크시스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 강의 나와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배우를 할 것이 아니라 밀크시스를 먹으면 해결됩니다. 왜? 밀크시스를 먹으면 간에 열독을 해독하는, 저 약은 간에 열독을 해독해요. 그러면서 간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저 밀크시슬과 밀크시슬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민들레 있죠, 민들레. 민들레 뿌리 그 두 개가 가장 저게 밀크시슬의 성분이면 실리마린, 실리마린. 그 실리마린이 바로 간 세포의 부활작용이 강한 것입니다. 재생능력.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 또 자식들의 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은 뭐 덜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불을 붙어요. 불을 붙으면 이게 나무, 그러니까 간은 나무에다 비유를 해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심장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단기할 때 공부했죠. 간심비폐신이라고 그랬죠. 간심비폐신. 간부터 먼저.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심장이 먼저인데 중요한데 왜 심장이 안 나오고 간부터 나오냐. 그게 원리가 한방의 원리는 시작이 나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 인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나무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뿌리는 이제 콩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식물을 먹이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 무입니다. 무. 여러분 암 환자들요. 무를요. 소화력이 좋거나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괜찮은 사람은 이 팥도 절대 버리지 말고 무청이죠. 이 버리지도 말고 뿌리도 잘라내지 말고 흙만 깨끗이 씻어가지고 혹시나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게 있으면 깨끗이 세척만 해가지고 그대로 자르지도 말고 통째로 찜통에 넣어가지고 푹 과서 드시면 굉장한 치료약이 됩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예요. 왜? 콩팥에 좋으면 간에 좋겠죠. 그래서 간이 이상이 있거나 어떤 그런 암병이나 어느 암병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무입니다. 무. 무로 보면은 거의 발까지 다. 예. 그냥 씻어가지고 자르지도 말고 그래서 뭐라도 나오면 안 되게 그냥 깨끗이만 씻어요. 그리고 그대로 찜통에 넣고 물이 한 반쯤 줄어들게끔 계속 과요. 그래가지고 드실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다른 거 일제로만 합니다. 소금만. 무말랭이도 괜찮습니까? 무말랭이는 그것도 끓여 먹으면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통째로 뽑아서 잔뿌리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채를 쓰잖아요. 사실 무가 씹어 먹는 것보다는 무채를 써서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롭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가 센 것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이 썰 때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무 자신이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 좋은 물질을 분배하는데 그게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분배해요. 자기가 썰 때마다 가늘게 썰 때마다. 그래서 무를 가늘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무나무를 먹으면 그것이 파괴된가요? 이거 파괴, 좀 이제 성분이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으로. 생으로 그냥 바로 통째로 씻어만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렇게 좀 과서 드시면 참으로 그게 세포에 활력을 주는 거죠. 저희 전부 무생채 한 거야. 그 여기에 보면은 그 뭡니까? 양파 있죠, 양파. 양파 이거 지금 있죠. 그 양파즙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임미 선생한테 들을 때는 이것도 흙만 씻어내고 잔뿌리까지 그대로 통째로 넣어서 그대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청량. 정량파는 당이 좋습니다. 당 수치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죠.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 달더라고. 근데 그 양파가 원래 단맛이 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제가 네, 원래가. 근데 이 양파가 왜 좋느냐면 뭐 하얀 거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적색 양파든지 아니면 양파든지 간에 이 양파 자체는 피를 깨끗이 하는 작용을 해요. 피를 맑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든지 몸에 피가 흐리다든지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피가 심혈관이 있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반면 단 한 가지 여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드실 때는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반만 해서 따신 물에다가 희석.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러니까 따신 물은 반, 이거 반 해서 이렇게 드시면 그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저 양배추는 어떻게? 네, 양배추도 예. 유기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농약 덜 치고 예. 예. 유기농. 예, 요거. 예. 저도 이거 이민선생님이 줘서 다 이렇게 잘 먹어봤습니다. 맛도 좋고 참 좋아요. 이것도 먹어봤고 블루베리 이것도 먹어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즙도 이거는 어디 도냐면 이제 보통 위장에 좋아. 위장에 좋은데 어떻게 도냐면 염증이 있을 때 위염, 위궤양 그런 데는 이게 참 이의 세포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역시 하나를 통째로 드시지 마시고 반반 나누어서 따신 물을 희석해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따신 물 컵에다 반쯤 붓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반을 채워서 그렇게 잘 섞어서 드시라고 말이죠. 네, 그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해질이 부족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게 먹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들어있지만 조금 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감미해서. 예, 여기다가 소금을 드실 때 컵에다 희석해 드실 때 그러면 훨씬 더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고 몸에 더 이롭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도 그 작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간, 목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목 불이 타게 됩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봄에는 간이 힘듭니다. 여러분 춘곤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왜 춘곤증이 그러냐? 봄은 목의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방의 용어예요. 봄이 오면 이 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무가 지금 한참 수액을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싹이 날려온 지금 그 무렵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복귀계절에 올라올 건데 그 수액이 올라오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싹을 내려 하니까 우리 몸을 깨워서 이렇게 막 올라오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봄은 에너지를 봄보다 서서히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계절에 맞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누라 그랬어요. 옛날에 유명한 옛날 황제대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은 자연과 뛰어들려 뛰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준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있죠. 시원한 바람이 불면 여름에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그 더위가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채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 풍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몸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몸이 평소에 냉증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건강식품에서 뭘 권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몇 가지가 여기 있어요. 뭘 권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머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 있습니다. 유산균. 예, 유산균도 도움이 되겠죠. 예. 거기에 비타민 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홍삼